안녕하세요. 도홍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상담 없이 흘러보내는 시간은 약일까 독일까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들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이에 이혼을 해야 할지 계속 살아야 할지 혼란스럽죠. 여기에 추가적 외도 행위는 없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외도 피해자는 배우자의 외도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들은 다투고 싸우며 갈등에 빠지죠. 그런 가운데 시간은 서서히 흘러갑니다. 한편으로 부부들은 시간이 흐르면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도 아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외도 직면 후 막연히 시간 보내기는 약일까요? 독일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도 직면 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약이겠지 생각하며 무의미하게 보낼 경우 외도 직면 후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도 직면 후 부부는 혼란과 갈등 속에서 적절한 것보다 부적절한 것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일단 대화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의심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외도 내용 퍼즐 맞추기에 몰입하거나 팩트 체크에 집중하다 보니 트라우마가 생기고 공황장애를 맛보며 신경적으로 고생하죠. 외도 직면 후 가장 빨리 해야 할 것은 치료와 치유인데요. 이것 대신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행위를 부부들은 행하죠. 그러다 보니 저의 외도 상담 경험에 의하면 외도 직면 후 즉시 상담 치료에 임하는 부부와 6개월 혹은 1년, 아니 그 이상 시간을 묵힌 부부의 예후가 전혀 다른 과정과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에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외도 직면 후 즉시 상담 치료를 받으라는 것인데요. 많은 부부들은 외도 직면 후 이런 조언과 코칭을 무시하죠. 그 과정에서 하는 말 중에는 상담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 부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상담 치료가 왜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더라도 부부의 노력은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부부의 노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부부가 외도와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외도 행위자가 외도 피해자를 위로한답시고 각종 여행과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했죠. 그런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부부가 여행했던 곳들은 외도 행위자가 외도 상간자와 함께 다녔던 장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외도 피해자는 분노가 폭발했죠. 아울러 외도 피해자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도 행위자는 이런 볼멘 소리를 했죠. 선생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저는 밤낮으로 노력하며 여행을 갈 때에도 여행을 갔을 때에도 밤잠을 설치며 예약도 하고 운전도 하며 열심히 노력하였는데요. 외도 피해자는 저의 노력을 무시합니다. 아니, 평가절하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도 피해자에게 외도 현장을 여행지로 혹은 보상 프로그램의 장소로 선택할 경우 이는 외도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 피해자를 이중삼중으로 괴롭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리를 모르는 외도 행위자는 자기 중심적인 보상을 외도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이죠. 이것은 외도 직면 후 필요한 지식과 지혜 부족이 몰고 오는 부메랑의 모습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을 분별하고 적절한 것은 강화를, 부적절한 것은 소거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모르는 외도 행위자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역효과가 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의 사례가 역효과를 몰고 오는 행동의 한 사례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노력을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노력하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하기에 필요한 것이죠. 결국 외도 직면 후 시간을 묵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만 많이 할 경우 시간은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따라서 차후 상담 치료를 받더라도 묵힌 시간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에 외도 직면 후 보약은 먹지 않고 독약을 먹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지고 차후 상담 치료에 임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시간을 묵히거나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도로 인한 상처 아픔은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한 감정 활동과 감정 노동은 더 심해지며 이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 생활적 비용은 늘어나죠. 아울러 감정 활동과 감정 노동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은 이혼 위기를 불러오는 방아쇠가 되며 혹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소진이 제대로 회복되거나 충전되지 않을 경우 작은 갈등에도 큰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에 외도 사건은 부부관계와 부부 정서의 불안정은 물론 부부가 계속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버리죠. 어느 부부도 외도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부부도 외도의 생리에 대해 잘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배우자만큼은 절대로 이성 문제를 만들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 고문과 긍정 고문의 신뢰를 가지고 부부는 살아갑니다. 이러다가 외도 사건이 부부 사이에 벌어지게 되면 외도 행위자와 외도 피해자는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죠.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부는 원가족에게 의존하거나 어떤 부부는 부부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덤빕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처와 아픔이 추가적으로 생기죠. 원가족이 외도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도 하고 부부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도 관계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싸움이 매일 이어진다면 즉시 외부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가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조언을 줄 것이고요. 감정이입이 심한 부부 사이에서 중재자, 조정자로서 촉매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부부만의 집단지성보다 더 효과적인 집단지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